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윤은정입니다. 좀 전에 어떤 분께서 좋다 말게 뭐 해주시다 말았는데 어떤 분이세요? 혹시 이렇게 휘파람 네, 스티커를 못 드리겠네요. 좀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요. 저는 피부 미용업에서만 15년째 샵을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관리실의 원장님들을 컨설팅하고 또 그분들이 이너뷰티와 아우터뷰티를 어우를 수 있도록 컨설팅하면서 마케팅하고 있는 힐링엠이라고 하는 회사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뭘까요? 메나테크에서 오마마로 불리는 걸 가장 행복해 합니다. 자, 여러분들 루미노베이션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오늘 무슨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스킨케어 시간이요. 네, 맞습니다. 루미노베이션은 MET 그 시스템에서도 성분이라든지 활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 날은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많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 시장의 변천사들 아니면 핵심 코어들의 그런 성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시연하는 시간이죠. 네. 여러분들 경제 발전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시장성도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해왔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집에 어머님들 어떤 화장품 바르셨었는지 많이들 기억하세요? 동도 슬프다. 네. 혹시 그 세대는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자, 보시면은요. 메나테크는 4세대 화장품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아마 교육장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할 때 메나테크는 4세대 화장품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품의 변천사를 조금 구분이 되어 있게 정리를 해갖고 가지고 와봤어요. 1세대 기초 화장품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동동구름. 동동구름 맞나요?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네? 구, 구루마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파우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시면 천연 원료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소규모로 만들었던 화장품들인데요. 여기 봤더니요. 콜드크림. 네, 기억나시죠? 네, 콜드크림 마사지 많이들 받으셨었잖아요. 그리고 바세린. 요즘도 보니까 바세린 어디다 발라요? 건조하신 분들 얼굴에 많이 바르시죠. 네. 그리고 로션 타입이 1세대 화장품으로 처음 우리가 많이 썼던 그런 화장품들이에요. 그렇다면 시대가 발전하면서 화장품을 요구하는 것들도 변천사가 일어났겠죠. 봤더니요. 2세대 산업화가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때부터 화장품 회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어떤 브랜드가 있죠? 네. 또요. 오,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세대세요? 어머,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주다나. 네, 맞아요. 많이 쓰셨던 화장품들인데 지금은 많이 못 찾아보죠? 없죠.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브랜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기능성 제품들이 이제 막 시작했던 때가 바로 80년대예요. 여러분들 요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왜 이렇게 인스타나 그런 데 보시면 바세린 발라서 되게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1세대 화장품 바르셔서 되게 좋아진 거예요. 아, 네. 지금 오리무중인 이 표현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네. 자, 그러면 2세대 때 뭐가 만들어졌나 봤더니요. 립스틱, 아이섀도우, 유기합성 보습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세대가 80년대입니다. 80년대. 그래서 어머님들 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그런 말씀하세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섀도우 갖고 계시면서 썩지를 않아서 갖고 계신다고 어쩌다 쓰니까 쓰신다고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쓰셔야 될까요? 네, 감사해요. 3세대 개인화되는 혁신적인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맞춤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뭘 많이들 하죠? 시술을 받기 시작한 시대가 벌써 2000년대까지 도래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나왔던 제품들, 제가 처음 뷰티업을 막 시작했던 요때에 BB, CC, 마스크팩, 클린 뷰티 이런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요새도 너네는 비비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나가시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나가시면 만나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에다가 두고 제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 받으시면 아, 비비, 그치. 옛날에 비비들 많이 썼어. 근데 벌써 비비가 개발되기 시작한 게 몇 년 전이래요? 네, 2010년도까지 각광받았던 제품들이에요. 그러면 비비하고 뭘 비교해 드리면 돼요? 우리 CC 쿠션 있죠? 네. 그 제품하고 같이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메나테크가 얘기하고 있는 루미노베이션은 어디래요? 4세대 기술융합과 지속 가능성이 있는 트렌드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섰어요. 자, 그렇다면 기술융합과 지속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뭐라고 부를까요? 바이옴 화장품. 네, 비건 화장품. 그 다음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쏟아지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 그래서 디바이스가 10년 이후부터 가정으로 전부 다 배송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면 스마트 화장품 지속 가능성이 있고 이너 뷰티와 아우터 뷰티를 어우릴 수 있는 먹는 화장품 막 이런 것들이 요새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많이 갖고 있죠. 우리도 대표적인 거 있죠. 뭐 있죠? 콜라겐. 먹는 콜라겐 있죠. 그리고 젠더 뉴트럴 제품이라고 그래서 모든 세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세대가 4세대 화장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루미노베이션은 다른 걸 다 떠나서 트렌드를 담고 있는 제품이라고 우리가 4세대 화장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첫 번째 기술융합 부분은 무엇과 기술융합을 했나요? 글리칸과 기술융합을 했죠. 그리고 지속 가능성, 에코 프레들리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져 있어요. 비건입니다. 모든 제품들이 샴푸, 린스까지 전부 비건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너 뷰티와 아우터 뷰티를 같이 어우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화장품이다. 그리고 젠더 뉴트럴 온라인 케어라고 하는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연령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뜻합니다. 루미노베이션 트렌드에 적합한가요? 4세대 화장품이 맞나요?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세요. 이러한 그 루미노베이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아름다움과 또 비즈니스의 도구로 저한테 왔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요. 그렇다면 누구나 아무나 남녀노소 왜 쓸 수 있냐 봤더니요.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래요. 스킨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손 잘 드시면 오늘 시연해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만나포라고요. 오소리는 좀 챙겨왔어요. 네, 오늘 시연하시는 분은 요 둘 중 안에 한 가지는 시연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세 분을 하려고 제가 챙겨갖고 왔거든요. 이제 호응도를 잘 해주시면 30분 뒤, 20분 뒤에 시연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스킨케어 관리의 기본 본질에서 입각해서 바이오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내 몸의 가장 큰 장기인 피부 장벽에 필요한, 피부에 필요한 가장 기본을 지켜내는 화장품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피부가 좋아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나는 내 피부에 전혀, 아주 전혀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 없어 하시는 분.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완벽해 하시는 분. 네, 혹시 무안에서 손을 못 드시는 분들은 조용히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제 얼굴 보면 항상 기분 나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애가 다섯인데 큰애가 이제 막내가 이제 20살 됐어요. 뭐 다 아시는 분들이라 놀라지 않는군요. 별로 재미가 없네요. 네, 시연은 물 건너 간 거죠, 이제. 보시면 어떤 피부든 좋아지기 위해서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 그 기본이 바로 수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도 물이 없으면 공급이 안 되죠.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지될 수가 없죠. 특히 피부 조직은 다른 조직하고 달라서 유일하게 근막에서 수막 위에 떠져 있는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피부 안에 수분이 마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퀭해지고요. 수분이 마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집에 있는 황송아지와 상관없이 되게 네, 우리 다 집에 황송아지 한 마리씩은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황소 네, 금송아지 한 마리씩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글리칸이라고 하는?
황금 덩어리 다 갖고 계시죠? 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의 얼굴은 수분이 없으면 가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분을 어떻게 잘 보유하고 어떻게 잘 보호하고 또 붙들어 두고 그리고 그 안에 영양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피부의 젊음은 판가름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수분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글리칸이라는 거죠. 우리는 글리칸 하면 8가지의 탄수화물군이 있고요. 셀투셀을 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접근들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글리칸이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으면 떼돈을 벌었을 텐데 다른 분이 얘기하셨어요. 보니까 생화학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네요. 여기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내 안에 수분력을 잃은 애들을 기존의 젊은 당처럼 수분력이 풍부한 세포들처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글리칸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글리칸 영양소는 피부에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보습과 보호와 공급을 해줍니다. 네, PT는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글리칸이 어떻게 화장품을 만났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분명히 바이오 회사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4세대에 충족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고 그랬어요.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겠죠. 원료를 보시면 우리가 속옷하고 겉옷도 분리가 돼서 따로 있죠.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면이라 할지라도 속옷하고 겉옷하고 똑같이 생겼으면 좀 민구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지금 웃으시는 분은 상상하고 계신 거죠? 네. 요즘 패션으로 속옷처럼 생긴 겉옷들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무섭잖아요, 사장님. 네. 여러분들 똑같은 옷도 똑같은 재질도 기능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르고 활용이 다릅니다. 그죠? 똑같은 글리칸도 어디에 바르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분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나테크가요. 수분 중에서도 가장 피부에 적합한 그 글리칸 3종을 뽑아서 다당체 복합 원료로 피부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베타글루칸은 염증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여러분들 항이라고 들어가는 그 글자가 들어가면 어떤 거죠? 항이 들어가면 모든 염증 관리라든지 재생 관리라든지 면역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죠. 네. 피부도 면역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네. 왜 필요할까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요.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어느 부분보다도 튼튼해야 되죠. 여러분들 만약에 갑옷이 구멍 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총알이 들러오죠? 네. 갑옷이 얇아지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큰일을 당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 얘기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장벽이 튼튼해야 된다.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보이지 않는 총알이 있나요? 네, 많죠. 뭐가 있나요? 네, 이 공간 안에도 지금 떠다니고 있는 우리가 셀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호하기 위해선 장벽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장벽 케어 하는데 가장 탁월한 것이 글리칸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보호막이에 관련되어 있는 루미노베이션을 듣고 계실 거예요.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 같은 경우엔 점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관장하는 건데요. 마 하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화장품도 바깥에서 이렇게 홈쇼핑들 보면 끈적끈적한 것들 이렇게 뭐 달팽이 크림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이야기들 하셨어요. 근데 그 성분들이 대부분이 합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라는 거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죠. 근데 메나테크 제품들은 그렇게 끈적끈적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별로 끈적끈적하지 않죠? 바깥에 끈적끈적한 게 중요한가요? 피부 속에서 끈적끈적한 것들이 중요한가요? 네. 피부 속에 흡수돼서 안에서 점막의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메나테크는 그 부분을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으로 채워놨어요. 그래서 겉에서는 발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피부 안에서는 그 점막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글리칸에 집어넣은 거죠. 프리테오 글리칸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수분 공급이 잘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영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 바로 그 영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안티에이징과 노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프리테오 글리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프리테오 글리칸 같은 경우에는 좋은 화장품들을 발랐을 때 우리가 먹는 걸로는 어떻게 해요? 엠브로토스 기능들이 영양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기능들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다면 화장품에서는 그 기능을 누가 해줄까요? 바로 이 프리테오 글리칸이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을 썼을 때 피부 안에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을 바로 프리테오 글리칸이 하더라.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그냥 넣은 게 아니겠죠. 네. 우리가 보면 정제수라든지 수분 역할을 해주는 물 종류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스킨 쓰실 때 어떻게 쓰시죠? 그리고 네, 뿌려서 쓰시든지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루미노베이션 스킨을 뿌리셨을 때 더 건조해지는 걸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더 건조해지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미스트는 더 건조해질까요? 안 건조해질까요? 건조해지죠? 이유가 뭘까요? 알코올, 또 일반 정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피부에 닿으면 세안하고 나오시면 그러면 알코올이 없는데 왜 세안하고 나오시면 건조해요? 왜 건조하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공기는 굉장히 넓을까요? 좁을까요? 공기는 무한대죠. 넓어요. 근데 나의 피부 조직은 공기 이 면적에 비해서 좁죠. 근데 내 피부 자체에 수분을 머금고 나왔어요. 근데 날씨는 건조하죠. 요즘 같을 때. 그죠? 그러면 사방에서 내 수분을 뺏어가죠. 네. 그때 내 피부 안에 있는 수분도 빨려 나갑니다. 네, 열려 있을 테니까요, 모공이요. 그죠? 그래서 더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루미노베이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스킨 안에 수분하고 세라마이드가 함께 공급이 되기 때문에 차단해주죠. 오히려 날아가는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건조하지 않는 거죠. 자, 피부 본연의 힘을 돌려주는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드디어 이제 바이옴 화장품 나왔어요. 바이오 화장품과 바이옴 화장품들을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맞죠? 네. 근데 바이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부분들을 관장할 수 있도록 피부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세균과의 전쟁을 피부 밖에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성분들입니다. 유산균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 속의 면역은 유산균이 지키죠? 어떻게 지켜요? 균형을 잡아서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유산균을 응하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유산균은 뭘 하기 위해서 드시나요? 몸 안에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드시죠? 미생물들의 밸런스를. 그것처럼 요새 화장품, 바이옴 화장품들 굉장히 많이들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두 가지 가지고 피부 장벽 밖에 있는 그 모든 균들을 다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을까요? 없죠. 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균주들, 그리고 그 균주들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네 가지를 같이 혼합해서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도록 보충을 했다. 이렇게 수분 부분하고요, 보습 부분을 원료로 확 잡아주고 거기에 수분 공급이 잘 된 곳에는 그 다음이 뭐죠? 안티에이징이죠. 그렇다면 노화는 무엇으로 잡았느냐? 펩타이드로 잡았죠. 근데 펩타이드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제가 지금 치아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말이 말리는데 말씀드리죠. 아이크림, 넥크림, 틴살크림, 재생크림, 아이크림, 넥크림, 틴살크림, 재생크림, 가슴크림. 네. 요즘 굉장히 핫하게 지금 네 트렌드화 되고 있어요. 이게 원래 한번 쑥 죽었던 애들인데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크림들, 탄력 크림이라든지 재생 크림, 안티에이징 크림들을 만들 때 주 원료로 사용되는 애들이 바로 펩타이드예요. 근데 이 펩타이드가요, 종류별로 조금씩 다르겠죠.
왜 다를까요? 입자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얇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체 중에 눈과 회음부는 같은 조직의 굵기를 갖고 있대요. 그만큼 얇다는 거죠. 근데 구조가 너무 크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흡수 안 되죠. 요즘 40대, 50대 그 주변에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길 가다가. 내 주변에 그러신 분들 없으시면 아마 그분들은 100% 피부과를 다니시는 분들이실 수 있어요. 피부 관리 정말 열심히 젊어서부터 아이크림을 듬뿍 발랐는데 비립 정도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메나테크 딱 제품 들어갔는데 비립 좀 올라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수분 밸런스가 맞기 시작하면요. 피부 밑에 있던 지방층들이 돌아다니던 애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바로 위로 헤드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돌기 시작하니까요. 그죠? 얘네들이 완전히 편편하게 펴지지 않고 굳어있던 것들은 피부 밖으로 먼저 쏟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 눈가에 유난히 이런 잡티들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제품을 쓰셨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거에 그 되게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가 있어요. 설머 화장품이라고.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그 화장품 한 번 젊어서 쓰신 분들은 그 화장품 못 떠나요. 그런 분들한테는 가장 극단의 조치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클렌징하고 앰플이좀만 들어가야 돼요. 네. 10년 이상 쓰신 분들은 특히나 다른 거 하나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클렌징하고 앰플이좀만 들어가도 한 달이면 그 당기고 힘겨운 화장품들 전부 다 편안해지셔서 오세요. 그리고 두세 달 지나면 그때부터 스킨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굉장히 강력한 유분이 자리 잡고 있는 화장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각 만들 때 나는 부각을 만드는 걸 봤거나 함께 동참한 적이 있다. 김부각. 그러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부각 만들 때 뭐 하죠? 기름칠하고 양념 올리고 오그라들면 수분칠하고 계속 반복하죠. 네. 피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해졌는데 기름칠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죽을 물에다 계속 묻히면서 말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딱딱해지죠. 그러면 딱딱해진 피부는 어떻게 해요? 터져요. 그죠? 그래서 피부가 쓰라리고 아파집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유연화 시켜서 계속 수분을 공급해서 딱딱해진 부분들이 부드러워져야 다음 화장품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단연 그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유분감이 많은 그 한방 화장품들 그런 거 쓰신 분들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장기간 쓰신 분들은.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었잖아요. 과거에. 화장품 돌려가면서 쓰는 거라고. 기억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유분이 많은 화장품들을 오랫동안 썼을 때 피부가 그렇게 각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계신다면 나가셨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메나테크는 근데 그 모든 재생크림, 탄력크림, 안티에이징 크림에 들어가는 모든 펩타이드 8가지를 하나로 다 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단 한 가지로 끝냈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 가지고 아이크림, 넥크림, 가슴크림, 튼살크림, 재생크림 전부 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글리칸 때문에. 네. 원하는 곳에 적절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바르시라 그러냐면 일단 문제가 되는 큰 부분들 있죠? 네. 턱선부터 광대, 우리 팔자 있는데 요런 데를 먼저 다 바르시라 그래요. 다 바르신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크림을 바르십니다. 네, 그냥 막 바르시죠? 네, 그러셔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네, 이왕이면, 네,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이 바르시면 효과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나요. 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리포좀에 관련된 내용은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피부에 흡수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 없다면 잘 흡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기술과 융합된 회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메나테크는 현대의 기술도 그리고 조성의 기술도 놓치지 않고 전부 가져갔습니다. 이 내용 궁금하시면 MET 루미노베이션의 오늘 사회자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라인업 한번 볼까요? 어렵고 불편하면 힘들겠죠? 네. 좀 이따가 시연할 때 이 라인업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시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지나갑니다. 어머, 안타까워라.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네. 하지만 다 지나가요. 자, 여러분들 메나테크 딱 오니까 또 생소한 단어들이 생각 들어오기 시작하죠. 뭐가 들리시죠? 아하, 바, 파하, 라하,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요? 네. 어떠세요? 들었을 때 좋다더라, 비싸다더라. 이건 알겠는데 도대체 저게 뭐야?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한 장에 정리해 갖고 왔어요. 네, 아하는요 수용성이에요.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물로 닦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표면 각질 제거나 보습에 굉장히 탁월해요. 굉장히 오래된 성분이에요. 발견된 지가. 그래서 1세대 각질 제거제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굉장히 따가웠어요. 그리고 당연히 피부를 매끌매끌하게 각질 제거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피부결이 개선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얘는 어디에서 나온 애일까요? 식물에서 추출하는 애들입니다. 과일에서 추출하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바하라는 애가 있어요. 바하가 들어가 있지 않은 성분으로 여드름 케어하면 될까요?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케어하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바하는 모공 속의 각질을 모공 속에 있는 각질을 제거해요. 그리고 항염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리브영이나 화장품 가게 가시면 우리 애가 여드름이 많아요. 손주가 지루성이에요. 이런 표현 하시면 거기서 대번에 딱 권하는 게 뭐예요? 바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봤더니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파하와 라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그래서 어떤 회사 그 화장품만 가지고 네트워크를 했던 어떤 타 회사 중에 하나는 그 회사 제품만 쓰면 피부가 벤껍질처럼 맨질맨질맨질해졌었어요. 그런 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사의 이름은 직접 가서 여쭤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회사 제품들이 굉장히 순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주 원료를 뭐로 썼느냐 봤더니 각질 제거하는데 각광받고 있는 제품 라하고 파하를 많이 썼더라. 근데 얘네들도요 보면 수용성이에요. 파하도 수용성인데요 봤더니 항산화 역할을 해요. 여기는 그냥 보습 역할만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황산화 역할을 같이 해서 민감성이나 건성 피부에 모두 다 활용하기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라하는요,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킨에 뭐가 들었죠? 네, 라하도 같이 들었다고 그때 제가 그 MET에서 들었어요. 맞나요? 네. 네, 라하가 되게 비싸요. 1회 강남 청담동에 가시면 15만 원 선을 하시거든요. 막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못 들으셨나 봐요. 저만 들었군요. 네. 순한 모공 관리, 항염 관리, 민감성 트러블 피부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희 루미노베이션으로 여드름 관리 돼요, 안 돼요? 정말 돼요? 아토피 관리 돼요, 안 돼요? 맞나요? 네. 바로 가장 최근에 개발되고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런 순한 제품들, 민감성 피부나 트러블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 최고가의 가장 좋은 제품들이 기본 원료로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부에 쓰셔도 전혀 무방하다. 자, 보시면은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리터닝 케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리터닝 케어에 보시면 캡슐 하나에 콜라겐이 얼마큼 들어가 있다고 돼 있죠? 우리 98.980 pp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들어가셔서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스페셜 케어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본사에서 나눠줬던 그 뭐죠? 그 팜플렛에 이런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채색에 물어봤어요. 스킨케어 제품에 들어가 있는 바르는 콜라겐을 요 함량과 일반적인 보편적인 콜라겐 함량이 얼만큼 들었는지 그리고 그걸 좀 비교 분석해 줘 그랬더니 아 스킨케어 제품에 들어가 있는 바르는 콜라겐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이제 제 GPT가 얘기를 한 거예요. 봤더니
일반적인 스킨케어 제품, 특히 콜라겐 크림이나 세럼에 들어가는 콜라겐의 함량은 보통 0.5%에서 2%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농축 제품의 경우 5% 이상일 수 있지만 10%에 가까운 콜라겐 함량은 확실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제품이 콜라겐 함유를 주요한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고기능성 제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타네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표현한 적 있어요. 메나테크가 이렇게 캡슐로 만든 이유가 제형에 따라서 뭐래요? 넣을 수 있는 함량이 제한되어 있다. 화장품마다. 그죠? 기능성과 고기능성 그리고 제형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함량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한 번 쓸 때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회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많이 줘야 되잖아요. 많이. 그죠? 많이 줘야 되죠? 그래서 아, 회사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즉각적으로 나오는 효과가 나오는 제품이다라고 표현드렸는데요. 보시면 이제 요 내용들도 좀 이따가 스킨케어 하면서 시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이유 대부분 언제 많이 필요하세요? 여자분들은 동창회가 있대. 그지 않나요? 지금은 잘 안 쓰시는 시기죠. 네,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시댁 가야 되니까 쓰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 이게 속상하세요. 네. 그리고 그 시어머니 마음 아프지. 우리 아들은 고생해갖고 저렇게 피골이 상접한데 며느리 빵빵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효도하는 의미로 조금 들 쓰시고 언제 써요? 친정집에 갈 때. 우리 신랑 욕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친정집에 갈 때는 시댁에 갈 때는 신랑 얼굴에 많이 발라주고 친정에 갈 때는 내가 듬뿍 바르고 신랑은 발라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엄마가 마음이 조금 좋으실 수 있어요. 우리 엄마만 개팍한가? 자, 보시면 그 캡슐 하나에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글리코 영양소를 듬뿍 넣었어요. 그래서 지지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수분 공급은 무엇으로 해요? 스킨으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놓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나중에 들어보시고 제가 오늘 앰프리존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앰프리존 안에 여러분들 앰프리존 클린하거나 하실 때 많이들 활용하시죠? 화장품 안 바르시는 분들한테 클린하시거나 그러면 뭐 집어넣으세요? 앰프리존 안 집어넣으세요? 이제 클린할 때 저는 앰프리존을 세트로 묶어서 가는데 이 앰프리존 안에 어떤 성분들이 혹시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글리코, 알로에, 만노즈 들어가 있죠? 또요. 비타민 A, 비타민 E, 토코페롤. 다 화장품 이야기할 때 사실 굉장히 고가의 원료들이에요. 그리고 항산화력이 굉장히 풍부한 화장품들이 그 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18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로에 다음에 좋아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란토인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알란토인은 진정 효과가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알로에가 없을 때 대용으로 제가 썼던 애들인데 알로에 자체만으로도 훌륭한데요. 요 안에 알란토인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질 유연화 작용부터 시작해서 재생 황산화력까지 요거 하나로 앰프리존으로 사실 전부 다 해결 가능해요. 네. 그래서 오늘 시연에서는 요 앰프리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팩을 조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것도 좀 갖고 와봤어요. 샴푸하고 린스 비건 제품인 건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애가 몇 명이라 그랬죠? 제 나이 정도 되고 막내가 20살 정도 되면 머리숱이 어떻게 되죠? 많이, 잠깐만요. 살짝 맘 상하는데? 왜 그렇게 웃으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메나테크 제품을 꾸준히 먹으면서요. 어느 순간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지나니까 M자가 다 찼거든요. 근데 제가 잘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머리를 묶으면서 요새 제가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잔머리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 빠지고 나니까 자, 이제부터 올라오는 애들은 정말 이게 어디로
전부 10대 때 보면 우리가 잔머리 올라오는 거 보면 전부 하늘로 치솟듯이 올라오죠. 10대 때 그렇게 올라와요. 근데 40이 넘으면 잔머리 어떻게 올라와요? 옆으로 죽죠. 근데 제 머리 지금 어때요? 하늘을 향해 다 섰죠. 네. 스프레이로 눌러놨는데도 얘네들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원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원래는 제가 가르마가 반대였어요. 근데 반대로 하고 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쪽에 땜빵이 있었어요. 머리가 원형 탈모가 있어서 딱 그 엄지손톱만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리려고 항상 반대로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반대로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어, 지금은 좀 덜 들어 보인대요. 왜냐하면 제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살짝 사람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쪽 면이 조금 더 나아요. 그렇게 보시면 제가 무한하죠. 믿거나 말거나. 네. 근데 봤더니 제가 애가 다섯이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샴푸 린스를 아이들 위주로 쓰고 제가 잘 못 썼단 말이에요. 남편 많이 쓰게 하고. 근데 작년부터 이제 고3 막내와 함께 더불어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제가 제 몸에다가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머리를 이렇게 가르마를 해서 넘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네, 땜빵이 사라져서. 네. 제가 이게 16년 있던 곳.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근데 얼마나 촘촘하게 올라왔는지 나중에 궁금하시면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비건 인증 받았고요. 그리고 샴푸를 쓰실 때 대부분의 컨디셔너는 머리 밑에 두피에 닿죠. 근데 메나테크 제품은요. 그 두피에 못 닿게 쓰시죠. 메나테크 제품은 두피에 닿도록 쓰십니다. 그 이유 알고 계세요? 두피 각질 제거부터요. 영양 공급과 두피 유연화까지 모든 성분 안에 그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머리를 헹궈내고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근에다가 영양을 공급해서 빠질 것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뽑아내요. 이미 빠질 것들은. 그래서 메나테크 제품 썼더니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 처음에 이런 소리 많이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흔들리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나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화초 키우시는 분들은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솎아주고 잘라주고 다 하셔야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튼튼하지 않은 애들은 먼저 다 이탈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 모공 케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워시하실 때 샴푸로 한 번, 두 번 정도 펌핑해서 하시잖아요. 완전히 헹구지 않은 상태. 살짝 거품 걷어내시고 헹궈진 상태에서 컨디셔너 같이 묻혀요. 그리고 두피 밑에 충분히 열이 올라올 정도 두피 아래가요. 그래서 바깥에는 씻겨 나가면서 컨디셔너들이 같이 씻겨 나가는 거고 중점 케어는 두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 올라오는 속도가 6개월 뒤에 눈에 보이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왜 피부는 턴오버 주기가 28일이죠? 근데 머리카락은 빨리 올라와요? 샴푸 린스는 몇 달 써야 돼요? 6개월 쓰시는 겁니다. 1년에 2번 모든 표율을 털갈이를 하는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동물성이 한 번도 발현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갱년기를 한 번씩 훅훅 해요. 근데 모든 털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요, 6개월에 한 번씩 털갈이를 해요. 계절이 바뀔 때. 그래서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6개월이 지나가야 케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샴푸 린스의 효과를 보시려면 어떻게 해요? 1년은 쓰셔야 돼요. 6개월 쓰라 그러지 마시고 1년은 쟁여놓고 써봐라. 아주 풍성하게 써봐라. 만약에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때는 책임져 드리십시오. 분명히 바뀌어요. 자, 그러면 네, 다음 또 뭘 볼까요? 바디 클렌저입니다. 여러분들 바디 클렌저 보시면 메나테크 바디 클렌저 저희 그 팀 안에는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들 쓰세요. 네, 왜 그럴까요? 비건 제품은 확실하고요. 바디 클렌저 안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몇 가지가 들어가 있을까요? 총 6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히알루론산은 고분자하고 저분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바디 클렌저 안에 이 고분자하고 저분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그 MLT 강의 때요. 여러분들 그 경피독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경피독 그 퍼센테이지가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별, 위치별, 피부에 흡수되는 피부 조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두피하고요, 회음부하고요, 발바닥하고요, 피부가 다릅니다. 겨드랑이하고요, 피부가 달라요. 그렇다면 히알루론산이 똑같은 게 한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면 전체가 보습 관리가 될까요? 보습 케어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메나테크는 저분자, 고분자를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분자, 고분자 같이 넣어준 것도 고마운데 거기에 보습 케어 하시라고 뭐까지 넣어줬어요? 수분은 히알루론산이죠. 그래서 수분을 팽창해서 자기의 몸보다 1000배까지 보유한 수분들을 잡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저분자, 고분자로 나누어져서 몸 안에 있는 수분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들을 한다면 그 위에다가 보습 케어 하시라고 이렇게 고함량의 세라마이드하고 시어버터하고 카카오씨 버터까지 함량에 넣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 좋을까요? 요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나 겨울 되면 다리에 각질 올라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세요? 최경일 사장님 혹시 각질 올라오세요? 네. 그럼 오늘부터 네. 제가 귀가 밝아요. 죄송해요. 요새 회춘을 해서 그런지 소머즈가 되네요. 그러신 분들 혹시 메나테크 사업하셨는데 메나테크 사업하고 계신데 나 몸이 건조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분들 분명히 바디 클렌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꼭 한번 써보세요. 요새도 각질 올라오는 거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메나테크는 피부에 닿는 모든 제품들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훌륭한 성분들과 그 원료들을 넣어서 기술력으로 여러분들 화장품을 또 바디 퍼스널 브랜드들을 만들어 놨어요.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제2의 리즈 시절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슨 시간이죠?